안녕하세요. 안과 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어떤 주제를 잡은 게 뭐였냐면요, 노안수술이에요. 노안수술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노안수술 받아도 되냐고. 친구들 모임에 하면은 맨날 그거 물어봐요. 자기 노안수술 받아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한참 설명해주고 나서 들은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 사람들이 조금 노안수술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건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안수술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핫하게 요즘 사람들이 물어보는 노안수술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안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노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노안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뭔지, 그리고 그 백내장 수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에 이게 지금 혈관적 구조인데, 눈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제일 겉에가 이제 각막이고 홍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여기 들어가면은 눈에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유리체, 망막, 그 다음에 시신경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그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 모양의 그 어떤 구조를 가진 조직이 있어요. 이게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고요. 이게 단단해지는 게 노안이에요.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생길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은 또 종류가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과 일반 백내장 수술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면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각막이고, 이게 전방, 이게 지금 수정체, 여기가 유리체, 황반, 여기 망막 이렇게 통해서 시신경도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백내장 수술은 여기가 지금 여기 수정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껍데기를 남겨놓고 이 안에 있는 백내장만 제거하는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거든요. 인공수정체를. 근데 그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다른 게 이제 난시 교정하는 경우가 있고, 노안을 교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 경우를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하고 노안 백내장 수술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그런 빛이 들어가서 딱 여기 망막에 초점이 한 군데만 맺혀져요. 이게 단초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맺혀지게 되면 멀리만 잘 보여요. 한 5m 이상. 집에서 보면 시계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잘 보이고, 이 컴퓨터 거리라든지 핸드폰 거리는 돋보기를 써야 돼요. 2개. 그런데 이제 그 노안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망막 맺혀진 것도 똑같고, 여기 맺혀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노안 백내장 수술은 여기 망막에만 초점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도 맺혀져요. 여기가 컴퓨터 거리, 여기가 핸드폰 거리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시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도 하고,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하나의 빛이 멀리,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거리, 핸드폰 거리 나눠지니까 빛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분산이 되면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이 빛 번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심하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3개월, 6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절대적으로 금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금기사항이 있어요.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뭐냐면, 이 각막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안 돼요. 빛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각막이 원추각막 같은 이상증이 있다거나, 또 하나는 여기 동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눈 자체의 모양이 있잖아요. 동공이 보통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효과가 좀 안 좋아요. 중심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거든요. 또 하나는 빛이 쭉 들어가서 이렇게 유리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망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반변성 같이 아니면 망막에 막이 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안 돼요. 심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식력이 죽는 녹내장 환자도 받으시면 안 돼요. 아주 심한 경우. 경미한 녹내장이나 중등도 녹내장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심한 경우는 많고요. 이제 상대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좀 민감하다고 판단되면은 약간 이제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민감한지 아닌지 모르겠더니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뭐 얘기 안 줄 거고 뭐 저녁에 산다든지 술이라도 한잔 사면서 물어보세요. 근데 말미에 물어봐요. 한잔 먹을 때는 잘 대답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때 3명한테 사줬는데 2명이 너 민감해.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비행기 조종사, 아까 파일럿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미경을 자주 보는 사람들, 아니면 현미경을 보고 저같이 이제 안과 수술을 미세한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막 권하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안과 선생님들도 다초점 수술, 노안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권하진 않아요. 정교한 직업, 정교한 작업을 하는 사람 권하지 않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안 수술이 하면 안 되는 경우, 절대적 금기는 뭐냐면 각막 혼탁이나 각막 이상이 있는 경우 안 되고요. 홍채 이상이나 동공중심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 약간 치우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황반변성이나 심한 녹내장, 이 3가지 경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상대적 금기는 너무 좀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뭐 아니면 좀 약간 뭐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또는 정밀 작업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를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요, 제가 이제 가능한 시간 나는 대로 여러 번 올려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